오늘 평가로 나눕시다. 저기 570페이지요. 평가로 보통 한 6문제에서 한 7문제 정도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평가론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죠. 맨 첫 번째가 이제 평가 총론이요. 평가가 무슨 말인가 나오는 여기서부터 문제가 한 문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역시 평가 방식이요. 그래서 우리 구분평가, 부분평가, 일괄평가, 개별평가 나온 거예요. 첫 번째 이쪽에서 총론에서 나올 것은 평가 방식이요. 아마 이게 중요하고요. 한 문제 정도 하면 잘하면 한 문제 정도 나올 겁니다. 보통 빠지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보면 하나 정도요. 여기서요. 그 다음 두 번째가 이제 가치이론이요. 가치이론 여기가 보통 2문제 정도요. 여기서는 이제 맨 첫 번째 가치가 무슨 말인지, 가치이론이라는 말은 평가사가 평가할 때 평가 방식, 기준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가치와 가격. 부동산의 가치란 말하고 가격이란 말은 같은 말이 아니죠. 예. 요거 있고, 다음 두 번째는 이제 부동산. 왜 끄시려고요? 다 된 거죠? 같이 와야 되고. 두 번째는 부동산 가치의 특성이요. 그래서 두 번째 부동산 가치의 특성. 이제 크게 보자면 그런 가치론에서 2문제인데 여기서부터 나오는 가치와 가격 얘기하고, 그 다음에 13가지 원칙, 최후 원칙이라는 13가지 원칙이 있었죠.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지역 분석 3개 정도요. 이쪽에서 나올 수 있는 건 맨 첫 번째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첫 번째는 가치란 말하고 가격이란 말 일단 구별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우리의 지역 분석, 개별 분석이요. 여기 지역 분석도 아마 작년에 문제 또 나왔었네요. 지역 분석하고 개별 분석 구별하시는 문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13가지 원칙, 최유효상학에서는 13가지 원칙이 나와야 되겠죠. 이거.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평가 방식이요. 평가 방식에서는 보통 보자면 3가지, 비교 방식, 원가 방식, 수익 방식. 이거 각각 한 문제씩이요. 비교법에서 문제가 한 문제. 그 다음 두 번째는 원가법. 여기부터 하나는 2개요. 그 다음 세 번째가 수익 방식. 일단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거를 전부 다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봅시다. 좀 이제 다른 거 다 뺍시다. 앞에 뭐 평가의 필요성과 너무나 다 있는 얘기고, 이거는 과거에 2번밖에 안 나왔습니다. 6회 때 한 번 나오고 아주 옛날에. 그거는 좀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앞쪽 총론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우리 평가 방식인데 얘기인데, 페이지 수가 이제 몇 페이지 하면 쭉 넘어가시면은 저기 578페이지. 578페이지 평가 기준 나온 거 있죠. 요거는 좀 아시자고요. 그래서 평가에서 기준은 맨 첫 번째 원칙은, 감정평가 원칙은 개별 감정평가, 물건마다 따로따로 하는 거예요. 개별평가. 그래서 첫 번째는 개별 감정평가 또는 개별평가요. 물건마다 따로따로 합니다. 그래서 1필지, 1획지. 우리 저기 앞쪽에서 필지란 말하고 획지란 말 혹시 기억나는가요? 1필지, 1획지요. 필지란 말은 법률상 개념이죠. 그 다음에 법적 개념이고, 두 번째는 권리중심이고, 세 번째는 등기, 등록 단위. 필지란 말은. 그 다음에 획지란 말은 경제적 개념, 부동산 개념 또는 평가상 개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치 개념. 세 번째는 이용활동, 평가활동 할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1필지, 1획지 이런 식으로 갑을병 세 사람 딱 있는데 갑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을은 이렇게 쓰고 있고 병은 이런 식으로 쓰고 있대요. 그럼 각각 따로따로 한다는 이게 원칙입니다. 물건마다 따로따로 하는 게 원칙. 거기 보시면은 왼쪽에 578 맨 아래 보시면은 감정평가는 물건마다 개별로 평가하는 원칙이다. 물건마다 따로따로 하는 게 원칙. 개별 감정평가 원칙. 일반적으로.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예외가 있겠죠. 원칙이 더 중요할까요? 예외가 더 중요할까요? 그죠? 대부분 보자면 이제 예외가 시험 나오겠죠. 첫 번째는 일괄평가. 일괄이라는 말을 한꺼번에 싸잡아서요. 그래서 일괄평가는 그죠? 여러 필지 하나의 용도로 쓸 수도 있죠. 수필지, 일획지. 이번엔 갑을병 세 사람한테 제가 땅을 사가지고 세 필지 땅을 샀습니다. 이렇게. 사가지고 이걸 한 가지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한꺼번에 싸잡아서. 그러니까 때는 여러 필지라도 하나의 용도로 쓸 수가 있죠. 평가는 용도상 개념이니까. 그래서 수필지, 일획죠. 이걸 세 필지를 사가지고 갑을병 세 사람 땅을 샀습니다.
사가지고 하나의 용도로 백화점 지었다고 가정하자고요. 그러면은 여기 값이나 여기 값이 가격은 똑같이 나옵니다. 일괄평가 원칙이. 그래서 원칙은 개별평가인데 예외가 이제 종류가 몇 가지 나오면 세 가지 나오죠. 일괄평가, 구분평가, 부분평가. 말이 좀 비슷비슷하니까. 그래서 일괄평가는 맨 첫 번째는 용도상 일체. 용도가 하나의 같이 써야 되겠죠. 용도상 일체요. 용도상 한 더 어렵습니다. 그 다음 또는 두 번째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 이게 복합부동산도 용도상 불가분 맞죠? 땅하고 건물. 그래서 용도상 불가분이요. 주물과 종물도 한꺼번에 같이 평가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평가 의뢰자가 의뢰적으로 명시할 수도 있죠. 법에 있다든지 아니면은 또는 의뢰자가 의뢰 조건. 그래서 이렇게 해주세요. 할 수도 있죠. 이럴 경우는 일괄평가. 일괄이라는 말은 한꺼번에 한다는 얘기 금방 우리가 아실 수 있으니까 개별은 따로따로 하는 거 맞죠? 일괄은 한꺼번에. 의미 자체가 금방 되고요. 그래서 이 세 가지는 그래서 일괄평가는 용도상 일체, 용도상 불가분 또는 평가 의뢰자가 의뢰 조건에 명시할 수도 있고 법에 있어서 이렇게 하는 거고.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이 두 가지는 문제가 거의 안 될 것 같아요. 개별이란 말은 따로따로 한다 금방 아실 거고 일괄이란 말은 전부 다 한꺼번에 한다. 이거 금방 아실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아마 문제 소지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너무 단순한 얘기니까. 그럼 문제는 두 번째 구분평가하고 부분평가. 구분평가는 일필지 수액지입니다. 이번에는 땅이 너무 커가지고 그래서 만평대 땅이 하나 이렇게 했대요. 근데 여기를 용도가 각각 이렇게 쪼갰을 수도 있죠. 이런 식으로 혹시 쓰는 게 혹시 없을까요? 하나의 필지인데 여기 각각 용도가 다를 때 용도가 다른 얘기는 유용성이 다르겠죠. 유용성이 다른 얘기는 수익성이 다르겠죠. 이럴 때는 따로따로 이것 따로 하고 전부 다 따로따로 평가합니다. 이렇게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경우가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이런 것들은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 가치라든지 아니면 또는 용도라든가 가치를 달리하고 또는 용도를 하는 거고 또는 이용상태요. 이런 게 다를 때서 각각 따로따로 평가한다는 얘기요. 그래서 주로 많이 나왔던 얘기 가치 얘기가 주로 나옵니다. 그래서 구분, 가치, 합산. 여기서 가서. 그래서 전부 다 맨날 합쳐가지고 합산해가지고. 그래서 주로 외울 때 우리가 어쩌니까 구분평가 기억이죠. 그 다음에 가치. 그래서 기억입니다. 구분, 가치, 합산. 우리가 기억을 하실 때요. 근데 이런 경우가 이제 뭐가 있냐면 주로 이제 예를 들어보자면 우리 산림 같은 거 그렇습니다. 산림 같은 거. 보자면 이런 야산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전체 보면은 예를 들어서 잡목이 우거져 있대요. 그런데 여기만 오동나무 집단 재배단지 아니면 또는 한약재 집단 재배단지 있을 수도 있죠. 그럼 같은 필지인데 여기 용도 틀리기 때문에 수익성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하고 두 개를 따로따로 평가해야 되겠죠. 그래서 각각 가치가 다르고 용도가 다르고 이용상태로 쪼개서 평가한 다음에 나중에 합산해가지고 그래서 여기 따로따로 이런 식으로 각각 쪼개서 평가하면 되는 식으로 그림으로 하자면 이렇게 그 다음에 전부 다 합산하니까 더하기 하면 되겠죠. 그러면 전체가 이렇게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구분, 가치, 합산. 요 말만 기억하죠. 각각 용도별로 쪼개서 평가하고 나중에 더해가지고 전체 얼마. 기억, 합산. 구분, 가치, 합산. 또 경우에 따라서 어쩌면 산림도 역시 이번에는 어쩌면 선박도 역시 그러죠. 선박도 선체 따로 본체 예를 들어서 기관실 따로 갑판 따로 이런 식으로 따로 이렇게 합니다. 근데 가장 많이 보는 게 전후면이 같이 틀릴 수도 있죠. 이런 대로변에 땅이 있는데 이런 땅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한필 땅인데 앞쪽은 주로 뭐로 쓰면 가계로 주로 많이 쓰는 경우가 있죠. 가계로 쓰고 뒤쪽은 좀 안집, 살림집을 하는 경우가 있죠. 이럴 때는 서로 어쩌면 여기는 수익성이 여기서 상업용인데 여기 안집 가서 주거용이니까 같이 평가하면 안 되겠죠. 이럴 때 각각 따로따로 쪼개서 평가하는 게 이게 바로 구분평가. 이게 구분은 가치 합산. 가치가 틀리다, 용도가 틀리다 또는 이럴 때는 각각 쪼갠 다음에 더해서 만드는 거. 그래서 구분, 가치 합산 이렇게요. 그 다음 이거 이제 대표적 케이스가 또 달려자면은 세 번째가 이제 부분평가. 그러니까 주로 요 두 가지를 많이 물어보죠. 구분과 부분, 말 잘못 들으면 구분이 부분이고 부분이 구분되죠. 비슷비슷하니까. 구분하고 있는 부분평가. 부분이요. 그래서 부분평가, 주로 두 가지. 구분하고 부분 잘못 들으면 비슷하게 들리지 않는가? 발음도 비슷해요. 구분, 기억이고, 그 다음 비읍의 부분, 구분과 부분. 요 부분평가는 요놈에 대한 또 다른 예입니다. 일괄평가는 또 다른 예예요. 요놈에 대한요. 그래서 원칙은 땅하고 건물 일체로 쓰는 것은 일괄평가가 맞겠죠. 근데 특수한 용도와 목적에 따라서 요것만 한번 평가를 해보자고요. 요것만 평가할 때는 요놈만 따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해서 이렇게 해서 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분평가란 말은 일부분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일괄평가에 대한 또 다른 예외적 현상이요. 원칙은 일체로 이용되는 것은 한꺼번에 같이 평가하는 게 맞겠죠. 그런데 여기 땅을 한번 평가해보자. 그 중에서 일부분을 평가하는 어떤 법적 조건이 있다든지 어떤 형식이 있다든지 이럴 때는 요거로 평가할 수가 있겠죠. 근데 요놈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평가한다. 이걸 안 들어 이렇게 빼내는 겁니다. 그래서 부분평가를 하는 대표 케이스가 바로 건부지죠. 건부지. 그렇기 때문에 위쪽에서는 구분 가치였죠. 근데 여기는 부부죠. 비읍입니다.
우리 기억을 하실 때 기억 구분평가, 비읍은 부분평가, 부부는 혼자 있으면 부부가 아니죠. 둘이 같이 있어야 부부죠. 혼자 있으면 호랩이죠. 그죠? 같이 있어야 부부 아니까 맞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말은 항상 요놈을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일체로 전체를 기준으로. 그러니까 구분평가는 각각 쪼개서 더하는 거고 부분은 전체에서 빼내는 겁니다. 이때는 항상 건부자로 대표했었는데 항상 전체를 기준으로. 그래서 전체를 기준으로 대부분 시험에서는 일부분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안 되겠죠. 여기는 반드시 전체가 기준돼야 됩니다. 전부 다 평가한 다음에. 그래서 굳이 이제 그림으로 그리자면은 이렇게 나오겠죠. 전체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지금 건부지 빗금친 것이요. 요놈을 좀 평가하고 싶어요. 이럴 때는 요놈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평가한 다음에 요놈을 쏙 빼내는 거예요. 그럼 이번은 마이너스 빼기네요. 이거는 마이너스요. 그럼 남는 게 뭐가 남습니까? 요것만 남겠죠. 이렇게요. 요것만. 그러니까 두 가지 모양을 좀 잘 보시자고요. 구분은 쪼개라 더해라. 각각 나눠서 평가한 다음에 더해가지고 얼마. 부분은 전체에서 평가한 다음에 필요 없는 거 쏙 빼내는 거 이렇게요. 빼고 나면 요것만 남겠죠. 그럼 요렇게. 그러니까 합산이고 여기는 빼는 겁니다. 우리 이런 경우가 뭐가 있냐면은 예를 들어 도로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제 땅이 요만큼 있습니다. 여기 도로가 상습도로 정체가 돼요. 그래서 이번에 CS도를 요만큼 넓혔습니다. 그럼 요 정도가 지금 도로에 편입된 거죠. 그래서 요게 지금 얼마인가 보상을 얼마나 받을까 한번 따져보고 싶어요. 이럴 때 요것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평가한 다음에 안 들어간 거 쏙 빼고 나면 요것만 남겠죠. 도로에 편입됐었을 때 보상받을 때 이렇게 평가하는 게 바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말이 좀 비슷비슷하니까 대부분 요 두 개를 좀 바꿔서 평가하겠죠. 구분하고 부분 요것만 잘 구별합시다. 구분평가, 부분평가. 구분은 가치란 말이 반드시 나와주고 용도란 말, 가치란 말이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구분, 가치, 합산 이렇게 말을 해요. 자, 읽어볼게요. 오른쪽 보시면 일괄평가 봅시다. 보자면은 양가로 1번 보시면은 일괄평가는 둘 이상의 대상 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또는 대상을 상관해 용도상 불가분을 했을 경우에는 일괄을 평가한다. 용도상 일체 또는 용도상 불가분. 그 다음 평가 의뢰자가 의뢰 조건에 또 명시할 수도 있죠. 이러이러할 때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할 수도 있죠. 그럴 때 법에 규정이 있으면 당연히 하는 거 맞고. 그러니까 원칙은 개별인데 예외적으로 첫 번째는 한꺼번에 용도가 비슷하면 같으면 싸잡아서 평가한다. 일괄평가. 그래서 용도상 일체, 용도상 불가분 또는 평가 의뢰자가 이렇게 해주시라고 명시할 수도 있잖아요. 평가 의뢰적으로 명시됐었을 때 이럴 때는 일괄평가. 그 다음에 근데 이제 구분평가는 그 밑에 보시면은 구분평가라는 것은 하나의 대상 물건이라도 가치를 달린 가치 얘기 나왔죠. 그러니까 구분 가치 합산. 가치 얘기 나오면 항상 언제든지 구분입니다. 구분 가치 합산. 기억 합산. 그러니까 비록 한 필지 땅인데도 여러 가지 용도에서 각각 쪼개서 따로따로 평가하는 거죠. 용도상, 가치상. 그럴 때는 따로따로 평가한 다음에 각각 이제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합산해가지고 전체 얼마 이렇게 구분 가치 합산. 전체 중에서 쪼개라 더해라 이런 식으로. 그래서 구분에서 제일 중요한 말이 가치란 말이겠죠. 그래서 보시면 거기 양가로 2번 보시면은 1필지 1부가 있었을 때 저 뒤에 보시면은 대로변에 위치한 한 필지의 전과 전후면이 서로 같이 다를 경우. 그래서 도로변에 땅이 하나 있는데 앞쪽은 주거용, 뒤쪽은 상업용 또는 상업용 주거용. 용도가 서로 틀리잖아요. 용도가 틀리다는 얘기는 수익성이 다르겠죠. 이럴 때 각각 쪼개서 평가한 다음에 더해가지고 얼마. 아까 했던 얘기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요. 그 밑에 부분평가 보시면 부분평가라는 것은 일체로 용도 대상물의 일부분에 대해서는 감정평가할 특별한 목적이나 합리적인 어떤 이유가 있을 경우 평가한다. 이 말이 부분평가는 원칙은 어떻게 해라? 일괄평가하세요. 그런데 특수한 용도나 목적이 있거나 법의 규정이 있었을 때는 일부 평가할 수 있다. 원칙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부분평가는 요놈에 대한 또 다른 예외. 원칙은 그러니까 복합부동산이 있으면 한꺼번에 같이 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이 땅에 대해서 평가를 했던 법의 근거가 있다든가 특수한 용도와 목적, 공익상 이런 게 있었을 때는 요걸 평가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요것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평가한 다음에 필요 없는 걸 이렇게 싹 빼낸다는 얘기예요. 아까 구분은 쪼개서 더하는 거고 부분은 전체에서 빼내는 거. 그 얘기예요. 굳이 구별하자면요. 그래서 부분평가는 다시 읽어볼게요. 일체로 용도는 대상 물건. 그러니까 원칙은 일괄평가 해야 된다. 근데 그 중에서 일부에서 평가해야 될 특수한 목적이나 합리적인 이유, 법적 근거 이런 거 있었을 때는 일부는 평가할 수도 있다. 그런데 언제든지 그 일부분 요런만 해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기준은 항상 어떻게 해라? 전체를 기준으로 평가한 다음에 필요 없는 걸 전부 다 빼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구분은 쪼개서 더하는 거고 부분은 전체에서 필요 없는 거 빼는 거. 그러니까 구분은
각각 쪼갠 다음에 더해가지고 얼마. 그래서 구분 가치 합산 이런 말. 근데 부분은 전체에서 일부분 요걸 좀 평가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요놈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평가한 다음에 안 들어가 쏙 빼라. 여기는 기준이 뭐겠습니까? 전체란 말이 중요하겠죠. 구분에서 제일 중요한 말이 가치란 말이 중요할 거고, 부분에서는 항상 기준은 전체를 기준인지 일부분 기준 그렇게 하면 틀리다는 얘기. 키워드가. 그래서 구분 가치 합산. 그 다음에 부분은 전체에서 일부분 빼세요. 요렇게 구별을 좀 해두시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두 개는 이제 기본 문제를 좀 쉽게 내자면 여기까지 나올 겁니다. 근데 좀 더 이제 어렵게 가자면 이제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자, 비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렇게만 나온다면 여기까지 나온다면 문제가 조금 쉬워지는 거죠. 구분은 가치란 말 나올 거다, 용도란 말 나올 거다. 그럼 각각 쪼개라. 가치에 따라 각각 따로따로 평가한 다음에 더해가지고 전체. 근데 부분은 일체로 이용되는 것은 맞는데 그 중에서 일부분을 평가할 때 전체를 평가한 다음에 들어가지 않으면 빼세요. 그런데 비교하자면은 맨 첫 번째. 우리 구분 평가하고 부분 평가를 어느 번 둘 다 비슷비슷한데 나눈 것은 똑같죠. 근데 여기는 전제가 가치가 다르다는 전제입니다.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나눈 거예요. 가치가 다르다. 이게 둘 다 쪼개서 평가하는 거, 그죠? 둘 다 나누어서 평가하는 거 맞잖아요. 똑같은데 여기는 가치가 다르다는 전제입니다. 근데 부분은 가치가 같다는 전제입니다. 이렇게 차이점이. 둘 다 전체에서 빼는 건 쪼개는 건 똑같은데 구분은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그죠? 일부분씩 가치가 다른 거 부분.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어쩌니까 전체가 있으면은 따로따로 어쩌니까 요거 따로 따로따로 평가했던 거죠.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나중에 합산이에요. 근데 부분은 가치가 같기 때문에 전체에서 요걸 지금 평가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요놈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평가한 다음에 들어가지 않으면 이렇게 빼내라. 이게 가치가 다르다는 전제, 가치가 같다는 전제. 구별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구분 가치 합산. 구분은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각각 분할해서 평가한 다음에 더해가지고 얼마. 근데 부분은 같은 거기 때문에 전부 다 평가한 다음에 필요 없는 걸 빼내는 거겠죠. 구분은 쪼개서 더하는 거고 부분은 전체에서 빼내는 거. 그러니까 가치가 다르다냐 아니면 가치가 같다는 요 두 개의 차이점.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래쪽 얘기입니다. 두 번째. 그러니까 가장 어렵게 나오면 요걸 낼 겁니다. 제일 어려운 식으로 나온다면. 이쪽에서 문제가 쉽게 나온다면 요 두 개를 구별하는 문제. 구분은 가치란 말 꼭 들어가야 되고 부분은 그죠 가치가 아니라 전체를 기준한다. 여기에 들어가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비교하자면 요 두 개는 가치가 다르다냐 같냐 여기서부터 구별하는 거고. 그 다음에는 우리 부분평가하고 독립평가라는 게 있습니다. 부분평가 그 다음에 독립평가. 요 두 개가 좀 어려워요. 요 두 가지는 우리 교재 어디가냐면 바로 앞쪽에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장 보시면은 한 장을 거꾸로 이번에 페이지가 어디냐면은 그죠 577페이지 거기 보시면 독립평가하고 부분평가 요 두 가지 말이 좀 비슷비슷합니다. 요 두 가지는 공통점은 둘 다 복합부동산입니다. 토지 플러스 건물. 둘 다 여기는 토지하고요. 그 다음에 건물. 둘 다 복합부동산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출발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이런 건물 있고 땅이 이렇게 있었을 때 요 전체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여기까지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때 건물을 있다고 볼래 없다고 볼래. 현재는 건물이 있는데 없는 것처럼 취급할 수도 있고 있는 것처럼 취급할 수가 있고. 그래서 두 가지 둘 다 토지 플러스 건물 똑같은데 여기는 건물을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건물이 있다는 전제. 있다는 전제. 그러니까 부분평가는 반드시 부부니까 부부는 혼자 있으면 아까 호랩이라고 그랬죠. 둘이 같이 있어야 부부가 되니까 언제든지 이 두 개가 동시다는 전제. 건물이 있는 걸 전제로 평가합니다. 근데 독립은 건물이 현재 있지만 있는 것처럼 없는 것처럼 없다고 하는 거죠. 있어도 없는 것처럼 현재는 있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건물이 있는 걸 전제로 하기 때문에 둘 다 또 어쩌니까 여기 평가 똑같습니다. 둘 다 복합부동산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건부지 이 땅을 평가가 똑같은데 이때 건물이 있다고 보면은 부분이고 건물이 없다고 보면은 요거 하나만 따기 때문에 독립이라 말씀면 되겠죠. 홀로 독자 나홀로 독립 맞죠? 나홀로 집에서 많이 보신 거 있죠? 누를 때마다 꼭 보는 거 맥컬리 켈킨 그 녀석 많이 컸겠죠 해주군요. 아마 성인 다 됐겠죠. 그거 크리스마스 누를 때마다 해년마다 보는 영화잖아요. 이따가 좀 더 인터넷 찾아봅시다. 몇 살인가. 그러니까 둘 다 똑같습니다. 둘 다 복합부동산이다. 그리고 땅을 평가하다. 여기까지는 똑같습니다. 그런데 건물이 있다고 보면은 부분이고 있어도 없는 것으로 따지면 독립이고 말뜻이. 그러니까 독립이란 말 나온 이유를 좀 생각해보면 독립은 홀로 독자 나 혼자니까 땅만 따진다는 얘기 맞죠? 그래서 여기는 그럼 뭐겠습니까? 건부지란 말 나오겠죠. 건부지는 반드시 건물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건부지 되죠.
건물이 없으면 건부지가 아니죠. 그때 나지가 될 거니까. 그래서 밑에는 뭘 대상한다? 나지를 대상한다. 요 말이 정확히 맞아 떨어지는 거죠. 여기까지 오신 거죠? 예.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건부지, 그런 위쪽은 있는 그 자체 놓고 따지기 때문에, 현상 그대로 따지기 때문에 현황평가. 있는 모습 그 자체니까. 여기는 현황이라 말씀을 되죠. 현황평가. 보이는 모습 자체니까. 현황평가. 원칙평가는 현황평가가 원칙이죠. 있는 그 자체 평가하는 거니까. 근데 여기는 있어도 없는 거니까. 조건부죠. 조건평가. 언젠가는 이 땅이 어쩌니까 건물이 없을 가능성이 있죠. 조건평가. 구별하셨는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녀석은 건부 증감가, 건부 증가 또는 감가를 고려할까 안 할까요? 하겠죠, 당연히. 건물이 있으니까. 건부 증감가는 땅값 얘기입니까? 건물값 얘기입니까? 에이, 토지값 얘기. 또, 안 돼요. 그죠? 건부 증가라면 건물이 부착됐다면 값이 증가 올라간다, 떨어진다. 토지값 얘기죠, 땅값 얘기 아니라. 건부 증감가는 토지값 얘기지, 건물값 얘기 아니에요. 토지값 얘기. 그럼 아래쪽은 건부 증감가 여기는 고려하는데, 여기 아래쪽은 고려할까 안 할까요? 여기는 안 하겠죠. 왜 안 해요? 건물이 없다 보니까 당연한 얘기잖아요. 자, 구별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칠판에서 요쪽에서는 문제를 쉽게 내자면 아마 둘 중에 하나입니다. 구분이 무슨 말이죠? 부분이 무슨 말이죠? 뭐 일괄하고 개별은 문제 내도 답이 거의 나오지 않겠죠. 너무 당연하니까. 개별이란 말 낫겠죠. 따로따로. 이거 모르는 사람 없을 거니까. 물건마다 따로따로 한다. 너무 당연한 얘기. 그 다음 일괄은 한꺼번에 같이 싸잡아서 한다. 우리 일괄 처리한다는 얘기. 맞죠? 일괄은 한꺼번에. 그러니까 둘 이상의 물건이 있더라도 용도상 불가분 또는 용도상 일체 한꺼번에 같이 쓸 때는 일괄 평가한다. 맞는 얘기. 그러니까 요 두 가지는 일종의 전제로 깔아놓고 그 다음에 문제는 여기서 나오겠죠. 그래서 구분이란 말하고 부분 두 개 구별합시다. 그래서 구분은 둘 다 나누는데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쪼갠다. 그러니까 우리 다르다는 말하고 틀리다는 말은 틀리죠. 그죠? 다르다는 말은 인정을 한다는 얘기고 틀리다는 말은 부정이라는 얘기죠. 아, 이따 하고 우리 시험 그건 안 나오니까. 그때 우리가 많이 싸우는 거 아니요? 당신은 나하고 의견이 틀려. 그 말이 아니라 달라. 그래야 맞죠. 틀리다는 말은 부정이라는 뜻이잖아요. 다르다는 말은 인정한다는 뜻이니까. 그때 많이 싸우잖아요. 그죠? 싫어하면 안 싸우죠? 좋아하니까 싸우죠? 그죠?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이죠. 미움이 아니라. 아, 몰라, 이따 하고. 맞잖아요. 무관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만날 때는 머리 자르면 금방 알죠. 오래 살다 보면 모르잖아요. 그때 우리 집 꼬마가 항상 전화를 줍니다. 우리 집 둘째가 항상 문자를 줍니다. 아빠 어쨌다? 오면서 말을 하고. 그죠? 안 오면 삐지니까. 그죠? 아주 제가 삐져. 지금 엄마가 삐지니까. 엄마가 삐지니까. 그러니까 눈치를 주잖아요. 오늘 뭔 날이다? 항상 문자를 줍니다. 그럼 들어가면서 아부해야 되니까. 그래야 밥 줄 거 아니요? 이렇게 삽니다. 구별하시겠죠? 그러니까 구분은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나누세요. 그 다음에 더하세요. 구분, 가치, 합산. 됐죠? 부분은 같은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일부분 평가를 특히 건부지. 이럴 때게 그러니까 항상 일체로 이용되는 건데 요걸 지금 평가하고 싶으니까 이럴 때는 전부 다 평가해서 들어가자는 걸 빼세요. 구분은 쪼개라 더해라. 부분은 전체에서 빼세요. 키워드가. 맞죠?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비교하자면 이렇게. 그래서 구분과 부분은 서로 같다고 보냐 다르다고 보냐. 다르다고 보는 것은 구분. 그래서 구분 같이 다르다고 그랬으니까. 부분은 부분이니까 같은 것. 맞죠? 그 다음에 구별하는 게 부분과 독립. 여기가 좀 더 어렵죠. 그래서 둘 다 복합부동을 대상으로 합니다.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출발이 같기 때문에 헷갈리니까. 대신에 건물이 있다고 볼래 없다고 볼래. 건물이 있는 것 보고 하면은 그죠? 부분. 그러니까 부부는 아까 둘이 있어야 부부죠. 혼자 있으면 호랩이니까. 근데 독립은 말 그대로 독립. 혼자니까 건물이 있지만은 없는 것처럼 보자. 무시하고. 그렇기 때문에 건물이 있는 걸 보기 때문에 여기는 건부지란 말 가능하잖아요. 건부지는 건물이 부착된 땅이니까 반드시 건물이 있어야 건부지지 건물이 없으면 건부지가 아니니까. 맞죠? 근데 밑에 것은 현재 있는데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나지란 말. 말 되죠? 나지를 상징한다는 얘기. 그 다음에 있는 그 자체는 개론하기 이거는 언젠가 없어지니까 조건부. 이렇게 말하면 되죠? 그래서 여기는 건부 증가가 고려한다는 얘기는 고려하지 않는다는 얘기. 말 되죠? 그래서 여기까지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읽어볼게요.
자, 577페이지 독립평가 읽어봅시다. 위에 양가로 1번 보시면은 부동산이 토지 및 건물 등 결합으로 구성되는 경우에 거기까지. 그러니까 부동산이 토지와 건물로 구성되는 경우에 577페이지 거기 네모 7번에 1번 가로 1번 보시면은 부동산이 토지 및 건물, 토지와 건물. 만약에 거기도 문제를 진짜 까다롭게 만들면 토지 또는 건물이 아니라 토지와 건물입니다. 토지 및 건물이죠. 거기 토지 및 건물인데 밑자를 빼고 토지 또는 건물 이러면 안 돼요. 항상 두 개가 동시에 써야 되니까 그 활자 딱 하나만 바꾸면 토지 및 건물 또는 토지 그리고 건물 또는 토지와 건물 이래야 되는 거지 토지 또는 건물 그러면 안 되겠죠. 이러거든요. 이런 토시가 사실은 얼른 읽으면 잘 안 보이시죠? 이런 경우 하나 지난주간에 우리 지난주에 한 번 더 얘기했던 게 하나 있죠. 저번 주 앞에다가 우리 주택연금제도에서는 소유자 및 배우자 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아니라 60세 이상 및 그래서 이번에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나올 거 뻔하니까 그럼 그건 다 맞았겠네요. 뭔 말인지 모르는 사람 지금 틀렸다는 소리구나 표정이. 그 말씀 하신 거 보니까 그 지문은 맞았다는 소리구만요. 그 말씀 안 하신 분은 그 지문이 뭔지 모르고 지금요. 그러니까 소유자 그 다음에 및 배우자지 소유자 또는 배우자 하면 안 된다는 얘기. 소유자와 배우자 그래야지 소유자 또는 배우자 하면 안 되죠. 두 분 다 동시에 말해야지 한 분만 얘기하는 건 아니니까. 말 되죠? 네, 거기까지. 그런 거 주로 잘 냅니다. 그런 게 사실은 뻔한 얘기인데 우리가 속기 쉬우니까 그런 거 어중간한 거 틀리면 좀 속상하지 않아요? 어려워서 내용 몰라 틀리면은 포기라도 하지. 너무 이상한 거 그래도 뻔한 얘기 틀리면 안 되니까 그런 거 주의하자는 얘기요. 그렇게 보통 잘 씁니다. 사실 그게요. 위에 독립평가는 토지 및 건물 등의 결합으로 구성된 경우에 거기까지를 줄여서 복합부동산이에요. 그 말. 토지 플러스 건물. 맞죠? 그 다음 그 밑에 부분평가 양가로 1번 갑니다. 토지 및 건물 등의 결합으로 구성된 경우에 똑같죠. 그러니까 둘 다 출발을 어디서 한다? 복합부동산을 대상으로 합니다. 거기까지. 여기까지 오신 거죠? 다시 위에 독립평가 1번 갑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에 구성되는 경우에 그 구성은 토지만 독립된 걸로 토지만 따진대요. 그 말은 건물이 있다 없다. 있어도 없는 것처럼 간주하자. 그죠? 있지만은 토지만 따지니까 건물은 없는 걸로 보자. 그러니까 나아지겠죠. 건물이 있어도 없다고 보니까 없는 것처럼 취급한다니까. 있어도. 그런데 그 밑에 부분평가 1번 뒤에 보시면은 결합된 상태를 주어진 것으로 보고 그 결합된 상태를 주어진 것으로 보고 그게 무슨 말입니까? 둘이 동시에 있다고 보는 거. 건물이 있다고 보면은 부분. 그래서 아까 부부는 혼자가 아니라 둘이 같이 있어야 부부다. 그래서 그 말 했던 거죠. 비읍. 말 되죠? 그러니까 땅하고 건물 동시에 있으면서 같이 보는 것은 부분. 있지만은 건물이 없다고 본다. 그때는 독립. 그러니까 독립이라는 말은 홀로도 없자. 나홀로 독립이니까. 혼자니까. 그러니까 건물 빼고 땅만 따진 거. 토지만. 말 되죠? 그러니까 다시 1번 가서 토지만 따지기 때문에 나지란 말 나올 수가 있겠죠. 건물 없다고 보니까. 구별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밑에 2번 봅시다. 따라서 토지 위에 건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물이 없는 것처럼 전제하고 평가는 일종의 뭐다? 조건부다. 맞죠? 하나 더 하자면은 건부 증감가 고려 안 합니다. 건물이 없으니까 건부 증감가 말도 안 되는 소리. 건물이 있어야 어쩌니까 땅값에 영향을 미칠 거 아닙니까? 없다고 보니까 여기까지 구별하신 거죠? 그 다음에 밑에 부분평가 다시 읽어볼까요? 결합된 상태를 주어진 것을 하고 그 구성분에 대해 결합된 것을 본다는 얘기는 둘이 항상 있다는 전제로 깔고 그리고 땅을 평가한다는 얘기. 그러니까 이 두 가지로 왜 혼동되냐면 둘 다 어쩌니까 똑같습니다. 둘 다 이렇게 복합부동 이렇게 있는데 요걸 평가하는 거 어쩌니까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그 다음에 구성도 똑같아요. 그런데 요 녀석을 있다고 보면 부분, 없다고 보면 그 다음에 독립 이렇게 말 되죠? 그렇게 있다고 보기 때문에 있는 모습 그대로 따지기 때문에 현황 지금 있는 모습 자체. 근데 있는데 이게 없다고 보기 때문에 그러면 언젠가 없어질 거 아닙니까? 조건부. 말 되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있다기 때문에 건부지. 건물이 없으면 이거 어쩌니까 나지. 그런 말 되잖아요. 그러니까 건물이 있으니까 녀석이 땅값에 미칠까 안 미칠까? 미칠 수 있는 거죠. 건부 증감가 고려한다는 얘기 당연히. 근데 건물이 없으니까 그다음 독립 같은 건부 증감가 말 자체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올 수가 없잖아요 논리가. 맞죠? 구별됐죠? 그러니까 제일 어려운 게 이쪽입니다. 그러니까 요거하고 요거 좀 구별하자. 좀 쉽게 나오면 요거고 어렵게 나오면 요쪽으로 갑니다. 됐죠? 여기까지요. 그래서 요것만 좀 잘 구별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일괄평가, 구분평가, 부분평가 잘 보시고 첫 번째는 이것만 잘 아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뒤에 보시면 2장은 가치이론. 거기 가치이론이란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는 평가사의 평가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총론 파트에서는 평가 총론에서 문제가 한 문제가 나올 겁니다. 나온다면은 평가 방식을 좀 잘 보십시다. 그래서 개별이란 말, 일괄이란 말, 그 두 가지는 기본적으로 깔아놓고, 그 다음에 부분하고, 그 다음에 구분, 두 개 잘 구별하자. 그 다음에 또 부분하고 독립평가 잘 구별하자. 요거 딱 두 가지 테마만 이해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요것만 좀, 요거하고 저쪽 두 개만 잘 구별하시다니까. 문제가 어려운 쪽으로 하면은 요렇게 나올 거고, 쉬운 쪽까지 하면 앞쪽에. 아까 가치 얘기 나오고 틀림없이 부분이라고 쓸 거고. 맞죠? 건부지 얘기 나오면서 구분 틀림없이 쓸 거니까. 이렇게 바꿀 거니까. 그것만.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치이론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말을 만들자면 여기 사거리다 이번에 제가 주유소를 하나 차렸습니다. 그러면서 주유소를 30억짜리 주유소를 차렸습니다. 차려놓고 친구인 평가사를 불렀습니다. 제 속으로는 한 50억, 60억 불러주기를 소박한 마음으로 야 이거 얼마냐 물어봤더니 친구 하는 말이 15억 딱 들더라고요. 기분이 조금 그죠? 나는 30억 들여서 만들어놨는데 친구 하는 말이 15억이래요.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왜? 그러니까 딱 두 마디밖에 안 하더라고요. 너 땅, 이 땅 어떻게 샀냐? 다시 말해서 합리적 시장에서 이루어진 가치를 따지는데 어떻게 샀냐? 가치 얘기 따진 거고. 그다음 두 번째는 자리가 영 그렇네? 딱 두 마디밖에 안 하더라고요. 그 말은 체유상이 안 되는데 그 말입니다. 그래서 평가사 평가할 때는 반드시 합리적 시장 가치요. 그래서 합리적 시장에서 이루어진 가치, 합리적 시장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평가사는 가격을 따진 것이 아니라 뭘 따집니까? 시장 가치를 따진 거지 가격을 따진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면은 합리적 시장 가치란 말이 합리적 시장에서 이루어진 것이 바로 뭐가 있겠냐? 그 다음을 파고 들어가는 거. 그래서 요놈을 해석해서 첫 번째가 가치란 말하고 가격은 같을까 틀릴까요? 이거 틀린 거. 그래서 가치란 말하고 가격이란 말하고 구별해보자. 첫 번째 말이. 가치란 말이 무슨 말이고 가격이 무슨 말인가? 그게 첫 번째 테마입니다. 두 번째는 부동산 가치의 특성이요. 그래서 부동산 가치는 어떤 특성이 있는가? 가치의 특성. 요거요. 요놈 물어볼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부동산 가치는 예를 들어서 적정 가치 또는 정상 가격 또는 시장 가치. 그래서 시장 가치라고 말써요. 그러니까 가치를 시장 가치라고 하는데 시장 가치가 어떤 조건이 있는가? 조건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요거 나왔습니다. 작년도 문제는. 그러니까 작년도 문제는 요 안쪽에 나왔던 시장 가치의 조건에 대해서 작년도 나왔던 문제가 바로 요 문제. 작년도 지문은. 그 다음에 네 번째 뭘 나오냐면은 그죠? 부동산 가치 형성이요. 가치 형성 과정이요. 가치가 형성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요렇게 묶어서 문제가 보통 한 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 봤었을 때. 그 중에서 요거 많이 나왔었죠? 그 다음에 각각의 점이 전부 다 많이 나왔었으니까. 요거는 딱 두 번밖에 안 나왔었으니까. 요게, 그죠? 요게 지금 두 번 나왔네. 그 다음에, 근데 작년도에 하나 나왔었으니까. 요게 지금 6번 나왔거든요. 지금까지 횟수로 보니까. 그래서 요렇게 묶어가지고 요 넷 중에서도 올해 아마 틀림없이 하나 나오지 않을까. 요거 정말 잘 내는 파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은, 두 번째는 체유효사용.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저는 30억 주고 했었는데 친구가 물어보는 말이 너 저거 얼마 주고 샀냐? 그 말이 함적사에 이런 가치를 따진다는 얘기죠. 가격이 아니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리가 영 안 좋은데 그래서 체유 사용의 원칙이요. 이거 체유 사용에서는 몇 가지 원칙이 13가지 원칙이 있었죠. 이 13가지요. 그래서 13가지 원칙을 좀 아실 필요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지역 분석하고 개별 분석이요. 지역 분석, 그 다음에 여기는 개별 분석이요. 요렇게. 그래서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쪽 1번에서 한 문제, 2번에서 한 문제, 여기서 한 문제 요렇게요. 크게 봤을 때 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하나, 두 개는 꼭 나오니까. 대부분 두 개. 그 세 중에서도 요거 제일 중요하게 안 빠지니까. 그래서 대부분 세 가지 중에서 두 개 정도 나오지 않을까. 못 나와도 한 문제는 꼭 나올 겁니다. 보통 한 문제는 나오니까. 대개 봤었을 때. 평가론 전체로 봤을 때 6문제 아니면 7문제 나오는데 좀 많이 나오면 여기 하나 더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최소한 여기 가치로 해서 하나 아니면 두 개, 많으면 세 개까지. 그래서 보통 두 개를 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1 이렇게 보니까. 보통요. 그래서 요거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에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 하자고요. 자, 맨 먼저 보시면 여기 가치. 그래서 부동산의 가치란 말은, 부동산의 가치란 말은 물리적 실체값이 아니라 그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 장래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는 것.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렇게. 자, 1번 끝에 땅이 하나 있습니다. 요 땅값을 예를 들어서 100억이라고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데 그 다음날 소문이 납니다. 여기가 도로가 뻥 뚫리고 여기가 지하철 지나간다네 라고 소문나면 요 땅값이 올라가게 떨어져요. 이렇게 쉬운 게 개론. 너무 당연하죠.
그럼 왜 올라갑니까? 미래 기대가치가 커지니까. 그 말은 부동산은 지금 현재의 100억이란 말은 이 물리적 실체값이 아니라 이걸 가지고 있으면 장래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현재에서 전부 다 끌어와서 환산하는 것이 바로 부동산 가치. 맞죠? 근데 그 다음날 소문이 또 났습니다. 그 잘못된 페이크 뉴스래, 가짜래, 쓰레기 매립지 생긴대. 그럼 그 다음날 또 값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그러면은 이때 100억짜리 땅을 예를 들어서 1000평이라고 가정합시다. 예를 들어서. 그럼 도로 뚫린다고 할 때도 1000평 그대로 있었고, 그 다음날 쓰레기 매립지 건설된다 하더라도 1000평은 변화가 없습니다. 근데 왜 갑자기 100억이 200억 됐다, 50억 됐다 막 달라질까요? 이 물건은 가만히 있는데. 그죠? 그 말이면 장래이익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지금 했던 말이 지금 1번 얘기입니다. 부동산 가치는 가지고 있으면서 비롯되는 장래, 유형, 무형, 보이는 거, 안 보이는 거, 모든 가치를 현재로 환산하는 것. 이거를 부동산 가치. 그걸 지문으로 만들면은 부동산 가치라는 것은 물리적 실체값이 아니라 그 부동산을 가지고 있었을 때 장래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전부 다 현재 가서 만드는 것. 이거를 뭐라고요? 부동산 가치. 이렇게 하는 방법이 무슨 방법? 우리 시간가치 6가지가 있었는데 어떤 방식? 연금의 현재 가치. 그죠? 연금의 현가계수. 연금의 현재 가치 계산법을 쓴다는 그런 얘기. 맞죠? 그러니까 일방 놓고 쓸 때는 예를 들어서 이 땅이 이제 100억이었는데 도로가 뻥 뚫린다는 얘기는 장래 기대 가치가 커지니까. 맞죠? 근데 그 다음날 요 뒤에 가서 쓰레기 매립이 생긴대. 그러면 그만 요것 때문에 환경이 안 좋으니까 장래 기대 가치가 떨어지니까. 맞죠? 신림동 고시청 공부할 때는 깨제제예요. 근데 합격했다라 그러면 사람 몸값이 약간 틀려져. 옛날보다 요즘은 좀 떨어졌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도. 맞죠? 옛날에는 진짜 커졌어. 막 플랜카드 붙이고 난리가 났었죠. 학교도 붙이고 동네도 붙이고 전부 다 그러잖아요. 요즘은 1000명씩이나 붙고 올해가 이제 마지막 시험이죠. 사법시험 올해 지금 이 차가 100몇 명인가 있다고 할 때만 지금요. 우리 엊그제 지금 봤을 건데 아마 틀림없이 엊그제인가 시험 봤었을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 보면 맨 먼저 의의는 부동산 가치라는 것은 물리적 실체값이 아니라 그 부동산을 가지고 있었을 때 얻을 수 있는 장래 이익을 현재 가치로 바꾼 것. 이거를 뭐라고요? 부동산 가치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거기도 이제 구별 한번 해보시자고요. 그러니까 가치란 말하고 가격은 틀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프라이스하고 밸류란 말은 틀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맨 먼저 가치하고 가격 한번 구별해 봅시다. 그래서 맨 먼저 첫 번째가 이제 의미가요. 맨 먼저는 우리 가치란 말이 있고 그 다음에 가격이란 말. 이 두 가지 말이 좀 비슷비슷하죠. 그러니까 가치란 말은 그 물건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용했을 때는 주관적 만족도입니다. 그래서 가치는 근본적 본질적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가치가 있는데 이때의 가치란 말은 특정이 특정물을 소비하고 이용했을 때 느끼는 주관적 만족도이기 때문에 아무런 모양도 없고 생김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분명히 그 물건에 가치는 있는데 보이지도 않고 모양도 없고 색깔도 없고 냄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거를 보다 더 구체화시키고 현실화시키는 것이 바로 가격이란 껍데기입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본질적이고 근본적이고 원초적인 이런 추상적인 것을 구체화시키고 현실화시키고 모양을 만들고 우리가 보이게끔 만드는 것은 바로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뭐가 나옵니까? 여기 나오기 때문에 가치는 가격은 여기 불경제. 그래서 가치는 본질적이었다면 가격은 파생적. 그러니까 가치가 있어야 가격이 만들어지는 거죠. 사실 여기에 모든 말 전부예요. 그러니까 가치란 말은 그 물건을 가지고 이용했을 때 느끼는 만족도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물건도 그 사람마다 같이 볼까 다르게 볼까요? 목에 갈증이 엄청 심했을 때 물이 엄청 가치가 높은 거죠. 여름에 아주 더웠을 때 목넘김이 좋은 어쩌니까 그 맥주 한 잔이 가치가 엄청 높은 거죠. 근데 좀 술이 취하면 어쩌니까 약간 가치가 떨어지겠죠. 똑같은 가격인데. 그러니까 가치란 말은 그 특정 물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용하고 소비하고 느끼는 주관적 만족도를 가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똑같은 물건 보고도 사람마다 가치를 같이 볼까 다르게 볼까요? 사람마다 맞죠? 저는 오늘 저녁에 집에 가면 보통 한 4시, 3시 반 4시 정도 됩니다. 그때만 이래 야구 중계하고 있으면 저는 봅니다. 좀 잠을 덜 자더라도 그런 가치를 높게 보니까. 근데 야구 싫어하는 사람 뭐라고 할까요? 빨리 자, 얼른 뭐하고 있어 지금.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물건도 이건 어쩝니까? 본질적, 근본적, 원초적입니다. 그리고 요것 때문에 여기에 나와요. 근데 여기에 근본인데 모양이 있어요 없어요? 모양도 없고 색깔도 없고 형체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니까. 근데 우리는 사고 팔아야 돼. 그래서 구체화시키고 형상화시키고 그죠? 어떤 색깔을 입히고 뭐 보이게끔 만드는 거. 그걸 가격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가치는 가격을 규제합니다.
요 녀석이 올라가면 이거 당연히 올라가겠죠. 여기 어쩌니까 떨어지면 당연히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치에 따라서 가격이 만들어지지 가격에 따라 가치가 만들어진다. 그러면 거짓말. 가치가 더 원본적. 가치가 밑바탕. 맞죠? 그 다음에 가치는 그러니까 나 혼자만 느끼기 때문에 주로 어쩌니까 주관적이고 내면적이고 추상적. 그게 추상적이요. 그게 보이지도 않아요. 요 얘기를 지난번에 제가 어떻게 얘기냐면은 제 친구 시골 친구 중에 서양화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림을 그래가지고 저희 시골 친구들이 10명이거든요. 전부 다 초청을 했습니다. 전시회를 한다고 해서. 그러면서 그 친구 하는 말이 야 이거 어떻게 보이냐. 제가 첫마디 그랬습니다. 나도 하겠다. 나도 그리겠다. 제가 그렇게 표현했다니까. 보니까 추상을 따는데 막 얘들 막 장난감 같은 거 선 그려놓고 근데 제가 봤을 때 그림 나인 것 같은데 지네들끼리 뭐라 그러면 이마백 구도가 새롭다. 아주 발상이 신선하다. 지네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뭔지 모르는데. 그죠? 저는 또 난 얘기했었죠. 난 전시회 갔었습니다. 그러면서 전문가 하시는 말씀이 선비의 고고한 기상과 은은한 향기가 난데 저는 풀로봐. 그게 바로 뭡니까? 그게 저는 못 느낀다는 소리잖아요. 맞죠? 대신에 제가 좋아하는 야구 경기 새벽에 보면 저는 어쩌니까 엄청 재밌게 보는데 다른 사람들 또 뭐라 그럴까요? 그게 이기면 나한테 밥이 나오냐 뭐가 나오냐 그럴 수 있으니까 맞잖아요. 느끼는 만족도 틀리잖아요. 똑같은 물건 보고도 그죠? 똑같은 물건 보고도 똑같은 땅 보고도 좀 사람마다 가치를 같이 볼까 틀리게 볼까요? 그죠? 그래서 여기는 추상적입니다. 근데 여기는 바로 어떻습니까? 조금 더 구체적.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그러니까 가치는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는 것을 보이게끔 만들고 형상화시키고 구체화시키고 우리가 눈으로 어쩌니까 사고팔 때 모양을 만드는 게 바로 가격. 맞죠? 그래서 여기는 보다 더 구체적. 그렇기 때문에 가치는 가격을 통해서 구체화됩니다. 맞는 얘기죠. 추상적인 가치는 그 다음에 가격을 통해서 객관화되고 구체화됩니다. 맞는 얘기. 똑같은 얘기잖아요. 또 여기는 뭐겠습니까? 내면적. 그러니까 그 속에 들어있는 내면적. 그러면 여기는 외면적이죠. 그 다음에 여기는 주관적. 그러니까 똑같은 그림 보고도 어쩌니까 제가 볼 때 야 나도 그거 해. 이렇게 봤던 거죠. 그래서 주관적. 그러니까 똑같은 물건 보고도 사람마다 어쩌니까 전부 다르게 보겠죠. 근데 여기는 객관적. 아침부터 술 얘기했으면 그렇지만은 술 좋아하시는 분은 어때요? 소주 한 병 먹어 참 좋은 음식이다. 그죠? 술 안 드시는 분은 저게 뭐가 음식이야 필요 없는 거지. 그게 이쪽 얘기. 그죠?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주관적이기 때문에 가치는 몇 개 있을까요? 보는 사람마다 그때마다 여러 개. 맞죠? 똑같은 물건 보고도 똑같은 어떤 사람도 어쩌니까 기분에 따라서 크게 낮게.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험가치, 과세가치, 투자가치, 시장가치 보는 사람만 전부 다 달리 본다는 얘기. 가격은요. 객관적이니까 항상 하나. 가격은 현실시장 둘이 같이 만나야 되니까 언제든지 딱 하나밖에 없겠죠. 가치는 여러 개. 맞죠? 이런 식으로요. 그 다음에 가치는 언제든지 중심, 항상 현재 중심. 근데 가격은 언제든지 과거 중심. 자, 이거 얼마입니다. 벌써 역사 속으로 흘러갔습니다. 자, 이 물건 100억입니다. 딱 하는 순간 100억입니다. 하고 0.1초 지나 벌써 역사 속 과거 속으로 갔으니까. 가격은 언제든지 과거. 가치는 언제든지 현재 중심. 언제든지 말 뜻이요. 이게 전부의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들을 사이사이 잘 끼우겠죠. 그러니까 가장 근본적으로 이 두 가지 말을 정확하게 놓자고. 가치란 말은 특정인이 특정 물건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용하고 사용하고 느끼는 주관적 만족도를 가치라고 합니다. 맞죠? 그런데 가격이라는 것은 그 주관적인 만족도 보이지 않는 것을 구체화시키고 형상화시키고 모양을 만드는 객관화시키는 것은 가격이라는 숫자에 불과하다. 맞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번에는 일반적으로 어쩌니까 가치하고 가격은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를 수도 있죠. 가치와 가격은 언제든 단기적으로는 괴리가 됩니다. 벗어날 수가 있죠. 근데 장기가 되면 일치가 돼요. 어떤 녀석이 누구를 따라갈까요? 가격이 가치를 쫓아가는 거지 가치가 가격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본이 뭐니까? 가치니까. 말 되잖아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어쩌니까 이게 불일치돼서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요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서 언제든지 단기는 대부분 불일치입니다. 장기가 되면 일치가 되어집니다. 언제든지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는 불일치되기 때문에 초과이윤이 있을 수가 있죠. 장기에는 초과이윤은 없어집니다. 언제든지. 단기에는 항상 괴리가 되고 일치가 안 될 수가 있고 불균형 되는데 장기가 되면 항상 균형이 되고 똑같아지고 정상적이고 초과이윤 없이 정상가격이 만들어지는 거.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초과이윤이 있다. 그 말 나오면 내용이 전부 다 틀린 말. 언제든지. 장기는
초간이 있으면 그 장기가 아직 아닙니다. 일치가 됐었을 때 장기지 초가 있다는 얘기가 아직 장기가 아니란 얘기. 그러니까 여기서 장단기라면 시간이 짧다 길다 그런 얘기가 아닌 거죠. 그래서 만일에 1번 같은 경우 2번 한번 따져보자고. 1번 같은 경우는 가치가 더 큽니다. 가격보다는. 이럴 때는 가격이 어쩌니까 올라갑니다. 이럴 때요. 그래서 요걸 지난번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가격이란 말은 현실 시장에서 이루어진다. 만약 그 물건값이 10억이 지금 거래되고 있습니다. 시장값은. 그러니까 가격은 둘이 같이 만나니까 그 시점은 반드시 몇 개 있을까요? 하나밖에 없어요. 언제든지요. 내일은 또 모르겠습니다. 지금 요 시점에서 하나밖에 없으니까. 맞죠? 그런데 이렇게 봤다는 얘기는 시장에서 10억이 이루어지는 내가 느끼는 주관적 만족도는 20으로 본다고 가정합시다. 그 말은 내 주관적 만족도를 20으로 본다는 얘기는 나는 그만큼 낼 용의가 있다는 뜻이에요. 나는 20억을 내려고 하는데 시장에서는 10억만 달라고 한대요. 그럼 제 느낌이 어떻게 보입니까? 우와 싸다. 그잖아요. 내 주관적 만족도보다도 나는 엄청나게 크게 보는데 작게 부르니까 싸다는 얘기죠. 그러면 싸면은 수요가 어느 쪽으로 할까? 오른쪽으로 이동하지 않을까? 싸다는 느낌 받으면은. 그럼 오른쪽으로 수요가 이동하면은 이만큼 초과수 일어나겠죠? 그럼 값이 어떻겠습니까? 올라가겠죠? 어디까지? 한 20억이 가깝게끔. 원하는 가치까지. 맞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요거요. 요런 게 가치가 이제 가격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요렇게 우리가 물건 사면 뭐라고 합니까? 바가지 썼다고 그래요. 이번에 무슨 말이냐면 반대요. 지금 물건이 현재 시장에서는 10억에 판매되고 있는데 제가 보는 견제에서 제가 5억짜리밖에 저는 만족도를 못 느껴요. 그러면 저는 5억을 내려고 했었는데 시장에서 10억을 내라는 얘기는 제 느낌이 어떻게 보입니까? 비싸다는 느낌이 안 든가요? 그럼 살 사람 많아질까요? 적어질까요? 그러면 왼쪽으로 가겠죠. 그럼 왼쪽으로 간다는 얘기는 초가 공급되겠죠. 그럼 값이 어떻게 했습니까? 떨어지겠죠. 어디까지? 내가 원하는 가치순까지. 그러니까 지금 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가치에 따라서 가격이 수렴하는 거지. 가격에 따라 가치가 수렴한다 그 말이 아니라 가치가 항상 중심. 맞죠? 키는 좀 가치에 따라서 이룬다는 얘기. 결국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가치와 가격이 일치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장기가 되면 가격이 가치에 따라서 일치하는 거지. 가치가 가격에 따라 일치한다. 그러면 틀렸다는 얘기. 그 두 가지 바꾸지 맙시다. 항상 가치가 기본이에요. 여기까지 해놓고 자 봅시다. 그래서 거기 의에 보시면 먼저 밸류란 말하고 프라이스라는 얘기인데 거기 밸류란 말은 그래 장래든 편일 현재에서 환산한 것. 그래서 이거를 갖다 이제 이밸류에이션 이렇게 말하면 평가란 말 쓰는 것도 가치를 끌어낸다는 그런 얘기니까 가치를 환산한다고 해서 우리 밸류란 말하고 프라이스란 말하고 이밸류에이션 같이 전부 다 틀린 말이니까 영어 의미 뜻이 우리는 구별 안 해도 되지만은 그 다음에 가격이란 말은 특정 부동산에 대한 교환의 대가로서 시장에서 매도인과 매수자가 서로 지불된 금액, 지불될 금액이 아니라 지불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지불되어진 거니까 과거 미래. 그죠? 거기도 또 진짜 까다로운 돈 지불될 금액 살짝 또 바꾸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얘기고. 만약 지불된 금액인데 지불될 이렇게 말하면 빨리 읽으면 또 보일까 안 보일까요? 과거 지금 지불되리란 말은 미래란 얘기 아닌가? 지불 아직 안 됐으니까. 지불된이기 때문에 항상 과거지 쓰면. 그렇게까지 먼저 안 내겠지만 그렇게 내면 거의 다 속습니다. 지불된하고 지불될이 잘 보일까 안 보일까요? 집에 와서 보면 언제 될 때 있어. 그런 경우 있지 않아요? 그 다음에 오차 발생. 가치와 가격. 가치는 그죠? 가격은 플러스 오차. 거기도 플러스 5천 원인데 사실은 그 마이너스 5천 원 말은 없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우리는 알기 쉽게 써있지만은 우리 5천 원 말은 기준점 명의했을 때 작은 것도 오차입니까? 큰 것보다 오차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차 안에는 전부 다 포함되는 게 오차입니다. 사실은요. 한자 뜻이. 오차란 말은 항상 초과된 것만 오차입니까? 적은 것도 오차 맞죠. 오차란 말은. 그럼 오차는 플러스마다 포함되기 때문에 그는 마이너스 굳이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는 지금 알아들었지만 정확히 말하면 한자 오차 뜻은 오차란 말은 항상 초과된 것만 오차 아니잖아요. 부족한 것도 오차 맞잖아요. 그죠? 그럼 정확히 말하면 가치는 가격 플러스 오차지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라면 마이너스라면 의미가 없는 거죠. 무슨 말 이해하셨을까요? 우리 그렇게 이해하자고요. 거기까지는 안 낼 거니까. 그 다음에 과거 현재. 가격은 아까 과거고 가치는 현재란 말. 됐죠? 그 다음에 다원적. 가치는 여러 개. 가격은 하나. 그래서 가치의 다원적 개념. 왜? 가치는 주관적이니까 그게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주관적이기 때문에. 말 되죠? 그래서 그 밑에 이제 박스가 나왔었고요. 그래서 1번 보시면은 관계. 가치의 기초에는 가격이 있고, 그래서 가격의 기초에는 가치가 있고, 가격은 가치에 따라서 결정된다. 이게 빨리 읽으면 이 녀석이 전전석에서 똑같이 됩니다. 이게 가장 중심 테마가 뭡니까? 가치가 밑바탕. 그러니까 가격은 뭐 때문에 있습니까? 가치 때문에 있는 거죠. 가치가 없으면 가격도 안 나오는 거죠. 그죠? 또 가치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되지 가격에 따라 가치가 결정된다. 그 말 아니라는 얘기. 항상 기준은 항상 뭐 보면 어쩝니까? 중심은 가치. 그리고 말을 만들면 되니까. 됐죠? 그
그럼 오른쪽에 가치의 다원세라는 말은 그 보니까 보험가치, 과세가치, 장부가치 쭉 나왔죠. 이건 외우시는 거 아닙니다. 근데 하나만 밑에 교환가치와 사용가치. 교환가치는 비용 얘기일까요? 수익 얘기일까요? 비용입니다. 사용가치가 수익입니다. 그러니까 교환가치는 요구수익 개념이죠. 교환가치는 요구수익률. 요 얘기도 어디서 남지 우리 짜게 투자해서 요구수익은 특정 투자자가 특정 자본을 자산 투입할 때 비용성 얘기. 그 다음에 교환가치는 시장가치. 그 다음에 객관적 가치. 맨 밑으로 가자면은 교환가치는 그죠 비용이 된 얘기지 기대수익 개념이 아니라 사용가치는 기대수익 개념, 수익 개념. 지금 말 이해하셨는가요? 지금 말이 얼른 이해가 안 되신 분들은 요약지 가지고 계십시오. 앞쪽에 투자론 가면 그게 써져 있습니다. 투자론 가면 그 몇 페이지가 있냐면은 투자론 저기 앞쪽에 지금 페이지 수가 48페이지. 거기 48페이지 왼쪽 보면 박스 하나 나왔죠? 그 박스에서 왼쪽에 요것을 맨 밑에 가보세요. 맨 끝에 뭐 쓰였습니까? 교환가치 나왔어요. 그 다음 오른쪽 기대수익은 사용가치 있는가 찾았는가요? 예, 그거.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을 더 비틀면은 평가사는 사용가치를 찾는 거예요? 교환가치를 찾는 거예요? 감정평가사는 교환가치를 찾습니다. 감정평가사는 시장가치를 찾는 거지 투자가치 찾는 게 아니죠. 평가사는 객관적 가치 찾는 거지 주관적 가치 찾는 게 아니죠. 지금 객관적 가치, 시장가치, 교환가치 전부 다 비용에 대한 얘기죠. 요구수익에 대한 개념. 찾았어요? 그러니까 상담사는 투자가치, 상담사는요, 컨설턴트는요. 그 다음에 사용가치, 주관적 가치는 상담사고 평가사는 교환가치 찾습니다. 감정평가사는 투자가치 찾는 것이 아니라 시장가치 찾는 거고 평가사는 주관적 가치 찾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을 찾는 거고 평가사는 사용가치 찾는 것이 아니라 교환가치를 찾는 게 감정평가사 일입니다. 여기까지 연결돼요. 그래서 그 말을 앞쪽에 다 써놓고 온 말을 사실요. 앞쪽에 다 풀고 이제 뒤에 써먹으려고 이렇게 연결돼 갑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기준 시점. 그 다음에 기준 시점이란 말은 기준이 되는 근거가 되는 점, 근거. 기준 시점은 왜 정할까요? 늘 가치가 달라지니까. 무엇 때문에? 가치 형성 요인 때문에. 그래서 기준 시점이요. 그래서 기준 시점에서 제일 중요한 말은 변동 원칙이란 말 제일 중요하죠. 기준 시점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은 이렇게 오늘이 지금 6월 그 다음에 27일? 6월 27일. 오늘 지금 아침에 제 직업이 평가사입니다. 아침에 나오는데 어떤 사람 전화가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디 건물이 하나 있는데 평가해주라. 아니면 어디 땅이 하나 있는데 평가 부탁한다. 그럼 오늘 저는 평가를 부탁받으니까 의뢰일이죠. 뭐 해주세요. 그래서 평가 의뢰일. 맞죠? 그 다음에 오늘 바로 받고 바로 출발해서 그 장소에 갈 수도 있겠지만은 대부분 안 그럴 겁니다. 예를 들어 며칠 동안쯤이니까 사전조사가 있지 않을까요? 가장 쉬운 말로 지적도 한 번은 보고 갈 거 아닙니까? 만일에 평가 의뢰받은 그 의뢰 대상이 예를 들어서 크다면은 그죠. 여러 가지 선을 다 보겠지만은 아주 작은 거래요. 그럼 지도 한 번 보고 가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 공단 부지로 가는데 100만 평짜리 땅을 평가하고 싶대요. 그럴 때는 그 지역이 어떤 상황인가, 공법 속에 있는가 없는가, 그 동네에 어떻게 바뀌었는가, 그런 사전조사하고 갈까요? 그냥 갈까요? 분명히 사전조사는 기간이 있을 겁니다. 건수에 따라서, 규모에 따라서, 그죠? 용도에 따라서, 액수에 따라서 요 기간의 차이가 있겠지만 7월 1일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며칠 동안은 한번 서류서 한번 떠들어보고 지역도 한번 보고 그 동네 인구는 많은지 적은지 그런 거 전부 다 볼 거 아닙니까? 자, 봤습니다. 그리고 7월 1일 그 장소에 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7월 10일까지 예를 들어서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서 아, 요러니까 이 물건 요즘에 뜨구나. 요러니까 값이 비싸구나. 어쩌구나 하는 것을 미리서 다 조사할 거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그 평가 대상 부동산 가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인을 전부 다 현지가 직접 보고 조사하고 분석하고 끝낸 날 현지 조사 완료일이라고 하죠. 즉 평가 대상 부동산의 모든 가치 형성률을 현지 조사 완료일이요. 현재가 조사하고 전부 다 끝내고 왔습니다. 아, 이러니까 얼마겠다. 이러니까 지난번보다 올랐겠다. 떨어졌겠다. 이런 식으로 그 부동산 가치 형성에 영향을 줄 요인이 분명히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요인을 직접 가서 보고 전부 다 보고 분석하고 끝낸 날짜를 뭐라고요? 여기가 바로 기준 시점. 요 날짜를, 여기가 그래서 기준 시점이요. 요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와가지고 그 다음에 7월 20일까지 부지런히 책상에 앉아서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막 할 거 아닙니까? 여기 요인을 전부 해가지고. 그래서 여기는 어쩌니까 평가일이죠. 평가 시점 또는 평가일 또는 평가 시점 이렇게 요거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현조사 완료, 요걸 우리 뭐라 합니까? 기준 시점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요 날짜를 기준해서 얼마 이렇게 딱 따질 거 아닙니까? 이게 원칙이니까. 그래서 현조사 완료일 무슨 때문에? 그러면 그 부동 가치 형성이 왜 바뀌었습니까? 형성률이 바뀌는 거니까. 그러니까 의미는 첫 번째 요거고요. 두 번째 기준의 이유는요. 늘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무슨 원칙? 변동의 원칙이요. 가치 형성이 달라지니까. 그래서 변동의 원칙 이놈하고 아주 밀접하다는 얘기요. 그래서 그거 나와 있죠. 보시면은 기준 시점 평가의 기준된 시점이고 평가사에 반드시 필수적으로 적어야 됩니다. 왜? 그걸 안 적어 놓으면 언제 기준에 따라 가치가 틀려지겠죠. 올 1월 1일인지 또 예를 들어서 그린벨트가 확장되기 전인지 후인지 모르니까 또 6.19에서 부동산 측이 나오기 전하고 후하고 같을까 틀릴까요? 틀려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 기준 시점 반드시 있어야 될까 없어야 될까? 여기 없다는 얘기는 평가를 못한다는 얘기죠. 반드시 정해놔야 되니까. 그래서 평가가 필수적인 기재사항입니다. 또 무슨 원칙? 변동이 아주 밀접하다. 두 번째 보시면은 대상 물건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짜. 정확히 말하면 그 평가 대상 부동산의 가치 형성에 영향을 주는 모든 요인을 현재에서 직접 조사하고 분석하고 끝낸 날짜를 뭐라고요? 기준 시점. 과거에는 그걸 가격 시점이라고 그랬어요. 과거에는요. 요즘 기준 시점 바뀌어졌습니다. 따라서 기준 시점 미리 정해지는 경우는 그 날짜에 조사 가능한다. 그러니까 정해졌다는 얘기는 앞으로 이렇게 갈 수도 있죠. 아니면 또는 뒤로 갈 수도 있죠. 그래서 앞으로 가면 소급, 뒤로 가면은 조건부 아니면 기한바람을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준에서 항상 더 앞으로 갈 수도 있죠. 몇 월 며칠 예를 들어서 2016년 1월 1일 현재 얼마. 대부분 보상할 때는 과거로 많이 하는 경우가 많죠. 국가에서 신도시 개발했습니다. 그러면 보상할 때는 더 앞쪽으로 하는 경우가 많죠. 대부분. 그래서 지금 요거보다 더 앞쪽으로 갔을 때는 소급, 앞으로 갔으니까. 더 뒤로 가면 그다음에는 조건부 아니면 기한부람을 쓰게 되겠죠. 조건부란 말은 불확정시고 기한부람을 딱 정해진 거. 여기까지 오신 거죠? 그 다음에 그런 변동의 원칙이고 그 다음에 기준 시점은 감정 평가 시점과 일치하는 경우도 있으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대부분 요 평가일 또는 평가 시점이요. 요거하고 기준 시점 일치할까 일치하지 않을까? 대부분 일치하지 않겠죠. 대부분 정상적으로 보자면은 평가 시점보다 기준 시점보다 앞에 있는 게 정상이죠.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근데 같은 물건은 그날 또 할 수도 있겠죠. 작은 물건 같으면 그날 바로 할 수도 있으니까 일치하는 게 있지만 대부분 어쩌니까 여기에 더 앞에 있어야 정상이겠죠. 일반적으로 봤었을 때. 물론 또 뒤로 가는 경우도 있죠. 조건부 기하면 뒤로 갈 수도 있지만은. 근데 원래 보자면, 우리 보통적으로 보자면, 요거 끝낸 다음 요거 하기 때문에, 요놈보다는 여기에 더 앞에 있는 게 정상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요 녀석이 더 뒤로 갈 수도 있다. 그러면 조건부 기한부람을 되는 거 아닌가? 말 되죠? 여기까지요. 그래서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기준 시점 무슨 원칙 때 필요하다? 변동. 그렇기 때문에 기준 시점은 도시가 더 필요할까요? 시골이 더 필요할까요? 그죠? 시골은 그렇게 잘 안 변하니까. 여기까지 말 된 거죠? 자, 첫 번째 시간은 무슨 얘기냐면은 평가 방식에서 구분하고 부분 잘 구별합시다. 두 번째는 부분과 독립 잘 구별합시다. 첫 번째 얘기가. 두 번째 얘기는 가치와 가격 좀 구별합시다. 그래서 가치란 말은 근본적이고 원초적이고 본질적이고 추상적이고 내면적이고 그 다음에 주관적이고 현재 중심 여러 개 있다. 근데 가격은 그죠? 파생적이고 구체적이고 그 다음에 외면적이고 그 다음에 딱 하나밖에 없고 항상 과거 중심이다. 여기까지 됐죠? 둘은 일치가 안 될 수도 있다. 근데 장기가 되면 일치될 거다. 가격이 가치를 쫓아가는 거지 가치 가격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 되죠? 여기까지. 그럼 기준 시점은 변동의 여기까지가 첫 시간 얘기. 자, 좀 쉬신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 하고 가겠습니다. 좀 쉬어갑니다.